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슴지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출산 후 혹은 아니더라도 이거 처진 가슴 정말 어떻게 하죠? 라는 주제로 우리 많이들 찾아오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유 수유하셨던 분들이 그런 처짐이나 윗가슴 빠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모유 수유 후에 가슴이 처졌다는 것보다는 모유 수유 후에 윗가슴의 볼륨이 빠졌다는 분이 훨씬 더 많이 봤어요. 확대 거상이 필요했던 경우보다 오히려 고용물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좀 더 윗볼륨이 차면서 이제 모양이 좋아지는 케이스를 좀 더 많이 봐서, 좀 윗가슴이 빠졌을 경우에는 고용물의 그런 높이를 좀 작게 하면, 아무래도 높은 것보다는 작으면은 윗가슴이랑 여기의 차이가 더 작아질 테니까 윗가슴 빠지는 부분을 좀 더 커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볼륨 욕심을 좀 줄이시고 윗가슴의 그냥 전체적인 모양을 좀 더 생각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면 윗가슴은 고용물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윗가슴엔 질환 이식을 하는 방법, 그 두 개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많이 처졌거나,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출산하셨던 분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확대 거상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좀 추천드리기 좀 약간 좀 미안해요. 미안한 이유는? 흉터가 보이니까. 흉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흉터 생기는 건 좀 적게 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처졌다고 오시는 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이렇게 처진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는데, 가슴이 작아진 경우예요. 이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윗가슴의 볼륨이 줄어들면 이게 처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슴의 위치 자체가 선천적으로 아래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볼륨이 조금만 빠져도,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 가슴이 좀 밑으로 내려갔네? 이런 경우는 네. 가슴이 원래 아래쪽에 좀 있으셨을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거상수술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 젊으신 연령대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흉터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팔을 들고 정면을 봤을 때 윗주름이 보인다, 그게 아니고 윗주름이 가려진다, 이거에 따라서 그냥 확대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륜의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거상 수술이 필요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유륜 절개로 해서 유륜을 축소를 해서 흉터가 가급적이면 좀 덜 눈에 띄게끔. 유륜에만 좀 한정되게. 그렇죠. 그래서 인버티드 T라고 해서 O자 절개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큰 절개로는 진단을 내는 일이 거의 없고요. 수직 절개는 진짜 밑에 너무 피부가 많이 남아서 진짜 딱 봐도 이렇게 움켜져서 피부가 남는 경우가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이제 유륜 절개를 통해서, 유륜 거상 수술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하죠.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가슴이 처졌다 그러면 이제 가슴 거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상 축소 그리고 거상 확대 이런 것들은 결국 환자의 볼륨이 현재 어느 정도인 거고, 그리고 그 볼륨을 유지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볼륨을 늘리고 싶은지 줄이고 싶은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축소, 거상 확대, 그냥 거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들은 주로 이제 좀 이렇게 볼륨이 빠지거나 그리고 많이 처져 있을 때 이제 확대를 통한 거상, 그러니까 확대를 통한 원래의 젊은 가슴을 찾는 것을 이제 좀 추천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좀 원래부터 컸던 가슴이 수유에 많이 처졌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미 볼륨은 충분한데 이제 전부 다 아래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유륜이 이제 위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봉투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봉투는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물은 넣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볼륨만을 거상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 볼륨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축소 거상도 하고 있고, 이제 가슴을 좀 키우면서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볼륨을 늘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봉투가 덜 남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흉터가 조금씩 더 작아지시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내가 만약에 볼륨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흉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얼마만큼의 개선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흉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야말로 커스터마이징이거든요. 볼륨과 봉투를 동시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진짜 되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야기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만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거죠. 오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그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집어줄 수 있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 후에 가슴 처짐으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사슴수 찾아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네. 요즘 너무 상업적이에요.